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산업용 차단기와 주택용 차단기를 구분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산업용 차단기와 주택용 차단기가 이제 구분 설치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기설계사무소에서 차단기를 설정할 때 예전에 그냥 MCCB 그리고 ELB 그냥 누전 차단기를 단순히 적용했는데요. 지금은 그 현장 상황에 맞게 MCCB와 주택용은 이제 누전 차단기 그 산업 주택용 차단기를 적용해서 설계에 적용해서 시공 그리고 감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 문제인데요. 이렇게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이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그 실무적으로 활동할 때 늘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공부가 아니라 뭐 전기 기사분이시건 뭐 전기 설계를 하시건 전기 감리를 하시건 간에 정확히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25점짜리로 나오면 정확히 쓰셔갖고 이제 최소한 20점 정도 이제 기본 점수를 확보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 산업용 차단기와 주택용 차단기의 구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히 이거 면접에서 이제 누군가가 물어봤다고 했는데요. 이제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서 이렇게 샤프로 그날 시험 보고 와서 적은 건데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설명드리면 개요입니다. 저는 개요를 어떻게 적었냐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국제화 규격 IC와 부합화 정책에 따라 판단 기준 개정으로 2017년 1월부터 개정된 KS 규격에 맞는 산업용 차단기와 주택용 차단기가 구분 설치되었다. 이게 그 전기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 제38조 4항에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7년이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이거 산업용 차단기와 주택용 차단기를 구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공부할 때 세 줄의 개요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언어로 맞는 세 줄이 한 줄, 두 줄, 세 줄에 맞는 개요를 써주셨으면 합니다. 저 같으면 만약에 지금 쓴다고 그러면 차단기란 뭐 고장 전류 차단 및 사고 전류를 차단하여 인체 감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2017년 1월부터 산업용 차단기와 주택용 차단기로 구분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용 차단기와 주택용 차단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개요를 적어 주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공부할 때의 세 줄의 개요였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의 개요의 세 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법규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차단기의 구분 적용은 크게 구분 목적, 두 번째, 차단기의 구분, 세 번째, 사용자의 구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왜 구분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차단기의 구분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는 자의 구분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법규에 처음 시행될 때 나왔기 때문에 또 기술사는 어떤 법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그 법 내용들을 자신의 서브 노트화 하셔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에 나왔던 이제 법규의 내용입니다. 지금도 크게 변경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구분 목적은 일반인의 안전성 확보,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인이 접촉 장소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 그 전기 설비의 접속 우려 장소에 주택용 차단기를 설치한다. 이게 말이 좀 풀어져 설명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답안지에 맞게 그 키워드만 함축적으로 쓴 거고요.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작성할 때
법규에 있는 내용도 다 적고, 산업용, 주택용 차단기에 있는 내용도 다 적고, 이것도 적고, 저것도 적어서 답안지가 3페이지, 4페이지 막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나 내용은 충실하게 다 정리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요. 시험장에서 25점짜리는 3페이지로 끝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한 문제 쓰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25점짜리는 4문제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를 25분 안에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 대해서 4페이지, 5페이지 쓰면 그만큼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부족하게 쓰게 되고, 그 부족한 부분에서 점수가 감점되기 때문에요. 평균 점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뭐 예전에는 뭐 한 문제를 한두 문제를 막 3페이지, 4페이지 쓰고 뭐 마지막 한 문제를 조금밖에 못 썼는데 합격했다, 이런 낭설도 있는데요. 요즘은 시험 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몇 교시에 몇 번 문제를 선택했는데 그게 몇 점이 나왔는지까지 정확히 공개되기 때문에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굉장히 공정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문제에 대해서 25점짜리를 한 3페이지 정도 표현해야 되는데 뭐 한 페이지 반 쓰고 뭐 17점, 18점을 기대한다는 거는 계산 문제 빼고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구분 목적이 일반인의 안전성 확보, 일반인이 접촉 우려 장소에 주택용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게 구분 목적입니다. 두 번째 차단기의 구분인데요. 구분에는 산업용과 주택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산업용과 주택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산업용은 전기설비 사용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유지하는 전기설비의 적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택용은 전기설비 사용 장소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설비의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다 보면 산업용 같은 경우는 일반 공장이나 일단 기계 동력부와는 무조건 MCCB를 적용합니다. 근데 냉난방 설비는 그쪽에서 그 누전 차단기 ELB를 요구하기 때문에 ELB를 적용하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의 관공서에 공급하다 보면 태양광도 그렇게 공급합니다. ELB를 적용하고, 대부분 주택용 차단기가 적용되는 곳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살고 있는 이제 가정집, 아파트, 빌라 뭐 이런 데 보면 세대 분전반 있지 않습니까? 세대 분전반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대부분 주택용 차단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그렇게 설계에 적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용자의 구분은 첫 번째, 숙련자, 기능자,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련자, 전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 경험자입니다. 그리고 기능자는 전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숙련자에게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을 기능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숙련자도 기능자도 아닌 사람을 일반인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왜 이렇게 정리했냐면, 이게 처음 산업용 차단기와 주택용 차단기가 처음 법규에 제정돼서 공고됐을 때 이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55점 정도 됐을 때는 이런 내용도 정확히 적용해서 또 이런 부분이 또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저는 이 앞장에다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말이 없다면 저는 이제 개요를 쓰고 이 차단기의 동작 메커니즘 같은 것도 보여주실 수 있고요. 저처럼 차단기의 구분 적용해서 이제 법규적인 내용을 적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노트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아니고 합격자가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그런 내용들의 강점과 장점만 취하셔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언어로 새롭게 정립하시면 그게 좋은 답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첫 페이지는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바로 나옵니다. 산업용과 주택용 차단기 비교해서 비교표로 설명드렸습니다. 비교표로 설명드렸고, 이제 항목은 당연히 주택용과 산업용입니다. 크게 전격 전압은 어떤 차이가 있냐? 주택용은 380V 이하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정용 세대 분전반에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의 학교에
이제 각 교실마다 요새는 세대분 전반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주택용 차단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용은 1000V 이하입니다. 1000V 이하이고 꼭 380V 이하라도 이제 특수한 설비 제가 말씀드렸듯이 냉난방 설비,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쪽 LG나 삼성에서 그 누전 차단기 설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맞는 그 차단기를 특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동력용 설비에는 380V 이하라도 MC12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격 전류는요, 125A 이하입니다. 주택용은. 그리고 산업용은 2000A 이하. 전격 차단 용량은 25K 이하. 그리고 산업용은 200K 이하로 이렇게 전격 전압, 전격 전류, 전격 차단 용량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설명드릴 문제는 이제 동작 특성이거든요. 이게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많아요. 이 동작 특성이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답안지에 적을 때 이 동작 특성이 많은 거를 다 암기해서 적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캡처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활동하실 때나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 활동하실 때는 그 내용을 발췌해서 찾아서 적용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동작 특성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적어서 암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좀 부족하시다 싶으면 한 2칸 정도 더 해서 동작 특성을 써주시는 건 좋지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부분, 가장 많이 쓰는 부분만 저는 이렇게 캡처해서 넣었습니다. 왜냐면 시험을 채점하는 채점관도 이 내용을 알고 있구나, 이 정도만 보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문제에서 차단기의 동작 특성 요거를 정확하게 써라,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의 서브노트를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 내용을 그냥 바로 적어서 나는 산업용 차단기와 주택용 차단기가 다 정리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당연히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항상 이 법규를 좀 직접 가서 보시고, 지금은 제가 할 때는 이런 게 좀 많이 쓰였는데 다른 부분이 조금 더 실무적으로 요새 많이 쓰이고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더 업데이트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서브노트나 기출문제를 보시더라도 항상 그 법규가 어디 있는지 가서 그 원서를 반드시 읽어서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동작 특성은 63A 이하의 60분입니다. 동작 전류는 주택용은 I2는 동작되는 전류 I2, 동작되는 전류는 전격 전류의 1.45배가 됐을 때 동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작해야 되는 거, 동작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1.13배입니다. 그리고 산업용입니다. 동작 전류는 전격 전류의 1.3배가 되면 동작돼야 되고요. 부동작 전류는 1.05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적용한 거고요. 그리고 이 순시 트립은 시험에서도 10점짜리로도 물어보고, 또 실무적으로도 주택용 차단기를 적용할 때 순시 트립을 고려해서 설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시 트립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순시 트립은 B, C, D로 구분합니다. B는 전격 전류 3배의 초과, 그리고 전격 전류의 5 곱하기 IN이 전격 전류 이하입니다. 그리고 형식 C는 5 곱하기 전격 전류 초과에 10 곱하기 전격 전류 이하입니다. 그리고 D는 10IN 전격 전류의 10배 초과, 그리고 20IN 전격 전류의 20A 이하 흐를 때 D 타입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택용 차단기의 범위고요. 산업용 차단기의 범위는 트립 전류 설정가 80%에서 0.2초 이내 비트립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트립 전류 설정가 120%에서 0.2초 내 트립 돼야 되는 게 산업용 차단기의 순시 트립 범위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차이가 있고요. 절연 특성도 직류 500V 인가하면 이온 500V를 인가했을 때
그 메가 테스트하기로 전격 직류를 500V 인가하면 2메가옴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직무고시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자분들. 그래서 500V를 인가했을 때 2메가옴 이상이 돼야 되고요. 전원 저항 특성은 없음. 그러니까 이거는 전원 특성은 없다는 게 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차이를 법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표로 해서 답안지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표로 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거든요. 끝인데 이제 저기 주택용 차단기의 순시 트립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도 법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제 10점짜리도 출제됐었고 여러분들도 이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개념, 주택용 차단기의 순시 트립 개념, 뭐 개요 다 좋습니다. 읽어드리면 주택용 차단기는 저압 전로의 보호 협조가 가능하도록 메인 회로와 분기 회로의 순시 트립 범위가 다른 제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메인 회로에 D형 차단기를 적용했다면 분기형 회로에는 C형, B형을 설치해야 하는 게 주택용 차단기의 순시 트립 범위입니다. 그래서 주택용 차단기를 막 적용한다고 해도 부하 말단, 그 상위단, 또 그 상위단에는 이 순시 트립 범위 BCD를 정확히 적용해야 보호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도록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또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뭐 10점짜리, 뭐 25점짜리, 뭐 면접 어디에서든 물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면접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뭐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이상한 표현, 뭐 이상한 질문,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 그 전기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요. 전기 기사를 취득하고 관공서에서 사무 업무나 뭐 발주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기 기사를 취득하셨고, 뭐 전자회로에서 뭐 다른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기 안전관리자로 그 어떤 제조업체에 선임이 되셨지만, 뭐 공장 공무팀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설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감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라고 할까요? 전기 안전관리 대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게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이지 전기 설계 기술사 뽑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 방면에서 그 전기를 했던, 나는 발주 업무를 주로 했다. 그거를 강점적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했다. 그러면 나는 실무적으로 전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대행 업무를 뭐 중점적으로 했다. 나는 뭐 공장 제약회사에서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돼 있고, 공장 뭐 유지보수 설비 유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했다. 그걸 또 면접관한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감리를 했다. 그럼 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면 됩니다. 면접 볼 때 그 수험생의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그냥 본인이 했던 업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 대면이기 때문에 바로 질문 안 하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자기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습관적으로 잘 말씀드리는데, 늘 질문 받는 내용이 뭐 실무가 없는데 뭐 면접에 불이익이 없냐 뭐 이런 질문들도 가끔가다 받는데요. 저는 그게 좀 답답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하시는 일을 뭐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랑 합격하셨던 분들도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뭐 삼성전자에서 뭐 어떤 전자회로의 엔지니어 분도 계셨고, 제약회사의 공무팀에 근무하셨던 분도 계셨고, 관공서에서 이제 발주 업무나 이런 정기적인 그 서류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도 계셨고, 전기 안전관리 대행하셨던 분도 계셨고, 물론 이제 감리나 설계하셨던 분들도 계셨고요. 전기 공사 기사 갖고 기술사 합격하셔서 오신 그 1차 붙어서 같이 면접하셨던 분도 계셨고요. 공사업에 계시다 오신 분도 계셨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뭐 1초도 안 하시고 공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 기준인데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 판단 기준 제 38.5항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KC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KC 내용을 보고 조금 더 업데이트 하시면 되는 겁니다. 크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내용들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크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KC에 들어와 있던 내용들을 조금 변경된 것만 발췌해서 정리하시면 좋은 답안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용 대상은 주택용, 준주택, 주택,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 주택용 차단기, 주택,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기의 공동주택, 준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준주택은 고시원, 기숙사, 노인복지,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게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제 또 중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주택용 차단기의 순시 트립 범위인데요. 유입 전류 차단기 선택해서 BCD로 적용됐고요. 이 전격 전류 안에 있는 거는 B타입, 이 전격 전류 순시 트립 범위 안에 있는 거는 C타입, 요 순시 트립 전류 안에 있는 거는 D타입을 적용하는데요. B타입은 저도 외우려고 이렇게 빨간 볼펜으로 해서 두음 문자로 외운 겁니다. 저항부와 조명 설비는 이제 B타입을 적용하고요. C타입은 전동기부하, D타입은 돌입 전류가 매우 큰 부하, 당연히 전격 전류가 높아지기 때문에 돌입 전류가 큰 부하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 구성도인데요. 다섯 번째 회로 구성도입니다. 주차단기에 D형을 적용하였다면 분기 차단기에는 BC를 설치해라 하는 게 이게 이제 법규에 나와 있는 그 회로도 뭐 도면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뭐하지만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산업용 차단기와 주택용 차단기를 비교 설명드렸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3줄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3줄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했고, 요건 보시면 이제 2페이지 반 정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25점짜리는 꼭 한 이 정도는 최소한 써줘야지 어느 정도 점수를 기대할 수 있고, 이제 될 수 있으면 3페이지를 좀 꽉 채우게끔 써주시면 가장 좋은 답안지입니다. 그럴 때 항상 표와 그림으로 표현을 넣어줘서 채점관이 가독성 있게, 그러니까 눈에 피로하지 않게 좀 여러분들 보고서 작성하실 때도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셨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막 일일이 보고서에 다 쓰시는 게 아니고 함축적으로 표현하시고, 또 계산되면 계산된 데이터들을 표로 표현하시고, 또 필요하면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그 윗 관리자에게 그 보고서의 설득력을 높이듯이 요 답안지도, 기술사 답안지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제 말은 무조건 글로만 주저리 적는 것보다도 그 내용이 설령 맞더라 하더라도 표로 같은 내용인데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거기서 보이지 않는 1, 2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결론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대부분 샤프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샤프로 적어서 지워서 틀리면 여러분들이 또 적고, 그냥 결론 생각 안 나면 요 세 줄 그냥 비워놓고 그 앞에 정리된 내용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다른 문제들도 정리되고 공부하시다 보면 다시 이 문제를 공부하러 암기하러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생각나는 내용 또 적으시면 되고, 또 적으시면 되고, 또 적으시면 되고,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개요는 될 수 있으면 정의를 적어주시고, 뒤에는 너희가 묻는 문제를 설명하겠다, 뭐 비교 설명하겠다, 뭐 산업용 차단기의 특징을 설명하겠다, 뭐 차이점을 설명하겠다, 그렇게 해서 개요를 끝내주시면 되고, 결론은 앞에 있던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용 차단기와 주택용 차단기를 구분 설치하며 주택용 차단기 적용 시 설계 단계부터 순시 트립 범위 설정을 정확히 하여 회로 및 인체 감전 보호가 되어야 한다라고 간단히 적어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요로 적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게 제 서브를 넘기면 이 3페이지 되면 25점짜리 이 뒷장이 빕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는 그 관련된 10점짜리 나와 있는 것들을 연계적으로 적어주시면 됐는데요. 이런 법규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오려서 저는 이렇게 이제 붙여서 요 앞 내용을 공부한 후에 그 이제 긴 내용들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순시 트립범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요거 다 법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택용 차단기의 순시 동작 특성 이거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요 내용들을 그 앞에 내가 서브노트라 하면 내가 공격적으로 이 문제가 나왔으면 이렇게 쓰겠다. 시험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25분 안에 한 문제를 써야 돼서 2, 3분 안에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대제목이나 키워드를 도출하고 20분 동안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서 머리 극적극적거리고 뭐 이게 뭘까 이게 생각날까 이러면 좀 그 회차 시험은 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오려서 붙인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 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제가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앞부분에 여기 앞으로 잠깐 넘기겠습니다. 앞으로 넘기면 요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발췌해서 요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로 이제 간략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뒷 내용들 다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요런 내용들을 60분일 때 부동작전료 얼마이고 120분일 때는 얼마이고 여러분들은 요 표를 그대로 적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요걸 적고 또 요걸 적고 요걸 적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그 차단 서브노트 만드시다 보면 3페이지 4페이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지만 공부하시면서 이걸 항상 3페이지로 줄인다. 적어도 2페이지 반 이상까지는 줄인다. 생각하셔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만 쓰다 보면 시간 벌써 훌쩍 흘러가 있기 때문에요. 그 시험 떨어진 거고. 그리고 여기랑은 좀 상관없는 건데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사칙연산, 곱셈, 뺄셈, 나눗셈, 덧셈으로만 풀리는 문제 빼고는 솔직히 풀기 힘듭니다. 그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를 내가 뭐 생각해서 유도해서 풀겠다 해서 합격한 사람, 저랑 공부한 사람 중에 제가 기술사들을 좀 많이 알고 있어도 그런 없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 혹시 기본 점수도 안 나오시는 거, 제가 기본 점수라 말씀드리는 건 최소한 55점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한 54.5, 56.2, 뭐 56점 맞았다가 이번에는 문제가 좀 어려워서 54.7, 뭐 이렇게 맞으시는 분들이 계산 문제 준비하시는 거지요. 그 점수 밑으로 계신 분들은 공부가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뭐 43점 나와요. 점수는 뭐 의미 없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치고 합격하신 분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60점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에 나는 공부를 7, 8년 했는데 지금 시험 보다 안 보다 해서 지금 뭐 한 40점 맞고 이래요. 이거는 정말 2, 3개월 잠깐 공부해서 40점 맞는 사람이랑 똑같은 실력입니다. 왜냐면 모든 것들은 그 결과로 판단되고 모든 것들은 그 점수로 판단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부했던 그 스터디원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항상 저희는 시험을 보고 그 채점된 결과, 점수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했고요. 저희는 스터디원 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스터디원 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스터디 학원 수업도 받았고 그 학원에서 친해진 분들 또 집이 좀 얼추 비슷한 분들이랑 스터디를 했는데요. 한 4명, 많게는 5명. 근데 거기서 다 합격하셨어요. 다 합격하셨습니다. 뭐 특별한 저 사람이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뭐 합격하셨어요. 이런 분들 단 한 명도 없었고 저희는 스터디원 그 대장 거기를 이끌어가는 분이 바뀔 때는 항상 그 회차의 시험을 보고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스터디원 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시험에 제가 점수가 가장 높았으면 제가 스터디원 장이 돼서 문제를 배포하고 어떤 그 스터디원을 이끌었고 다음 시험에 다른 분이 점수가 저보다 높게 나오면 그분이 스터디원 장을 해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했거든요. 오늘 산업용 차단기와 주택용 차단기 구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좀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제 정리, 암기하셔서 꼭 여러분의 서브노트화 하시고 꼭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뭐 어렵거나 뭐 이렇게 좀 궁금하거나 좀 뭐 혹시 필요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 이메일 보내주시면요. 뭐 제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있는 것들은 보내드리고 뭐 정리한 건 보내드리고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답변 드려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저도 실무적으로도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공부도 되고 여러분들도 공부돼서 서로 발전된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 유튜브도 찍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응원 드립니다. 합격하실 거 항상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